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 광역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권의 창원, 울산, 그리고 부산 지역의 분위기와 추천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KB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시계열 자료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창원시 성산구 같은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겪고 약 2년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더라도 매매 시장 강도가 현재 100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며 매매가 상승 곡선도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급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6년 공급 물량은 적정 수준이나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공급이 매우 부족할 예정이어서 가격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경매 추천 물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방 아파트의 경우 인구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상급지 위주의 동네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지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에 2017년 6월에 준공을 했고요. 전용 면적은 35평 정도고 공급 면적은 43평입니다.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1회 유찰되어서 10억 2천만 원이고 현재 호가는 저층 기준 15억부터 시작하고 실거래가도 최소 1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적으로 위험한 사항이 없는지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없는 상황이고요. 건물 등기부를 봤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0월 19일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상신용협동조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상신용협동조합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을 계산하는 등 전혀 위험 요소가 없고 권리 분석이 아주 쉬운 편안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최저 호가 대비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2월 4일 날 매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입지 또한 창원 내에서 우수한 입지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울산광역시 남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같은 경우도 울산 내에서 가장 상급지에 속하고요. 이곳 역시 창원과 비슷하게 2023년 초까지 하락을 거친 후 보합기를 오래 거쳐서 최근 점차 상승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시장 강도 역시 매매가 기준 10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은 2026년은 수요 대비 살짝 부족한 수준이고 2018년에 잠깐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또 거의 없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 수준은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천 경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서남동에 있는 신선산 휴먼빌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되어서 2억 2천만 원이고요. 동일 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최소 2억 7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실거래가는 없지만 2024년 말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2억 8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게 되면은 물론 남구가 울산 내에서는 상급지에 속하지만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입지 조건이 우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은 없어 보이고요. 가장 가까운 역인 계음포역까지도 도보로는 다소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거주할 게 아니고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만 저평가인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법적으로 위험한 사항이 없는지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이사항으로는 빨간 글씨로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써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바로 특수경매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경매로 인식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대중들은 피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일반 물건 대비 고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순위 가처분이 진짜 위험한 내용인지 그 내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2018년 6월에 윤종희라는 사람이 선순위 가처분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처분 건자가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가처분권자인 신청 채권자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가처분에 대한 말소에 동의하겠다는 가처분 말소 동의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낙찰자가 정해지는 순간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법적으로 위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내막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인 내용을 봤을 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허준 씨와 채권자 윤종희 씨는 서로 부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아마도 허준 씨는 윤종희 씨에게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윤종희 씨는 이러한 확정 판결에 따라서 허준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일반 대중들이 입찰을 주저하게끔 만드는 요소인데요. 대지권 미등기는 보통 신축 아파트들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에서 그 수많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땅에 대한 소유권, 즉 지분 지적 정리를 미처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 후에 몇 년 동안 대지권 미등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지권 미등기로 남아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은 현재 소유자인 허준 씨 이전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선희 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 물건이 정말로 대지권을 갖고 있지 않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2억 4천을 주고 이전 소유자에게 이 아파트를 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가 2억 4천 정도였기 때문에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선희 씨가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은행 역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물건의 담보 가치를 파악을 했을 때 대지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고 채권 최고액 1억 7천만 원을 설정해 줬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지권 미등기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세인 2억 7천 대비 약 5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선순위 가처분이라든지 대지권 미등기와 같은 특수 물건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겁을 내고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 더 유찰되기를 기다리고 1억 후반에 입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광역시의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역시 광안리를 낀 아주 멋진 동네이자 부산 내에서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역시 오랜 하락과 보합을 마치고 2024년에 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 시점까지 완만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내에서도 남천동이 가장 시장 상황이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격 역시 남천동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가와 전세가 역시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장 강도 역시 저점을 찍고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물량을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 이후로는 공급이 전무하기 때문에 공급 수준은 보통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시 추천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동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골든 비치라는 아파트이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38평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한 차례 유찰이 되어서 7억 5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 수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남천역에서 도보 10분권 내로 갈 수가 있고, 또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매우 가까운 입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평수의 매물 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을 포함한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호가가 11억부터 시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거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3건의
실거래가가 있는데요. 최소 12억부터 시작하는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저층도 아니고 8층이기 때문에 최소 12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 대비해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거의 5억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건 역시 무조건 2월 2일 날 낙찰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사항이 없는지 역시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봤을 때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김대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2013년 7월이고요. 뒤에 말소기준권리가 2022년 1월인 것을 봤을 때 선순위 임차인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소유자인 전은미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를 보시면 2013년 7월 9일입니다. 그런데 김대곤 씨의 전입일자는 2013년 7월 10일입니다. 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가족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대곤 씨가 만약 진정한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뿐만 아니고 확정 일자나 배당 요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러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김대곤 씨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유력한 증거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대곤 씨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근저당권자인 수협은행이 무려 채권 최고 금액이 10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승인해 줬을 리가 없습니다.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이 당시 김대곤 씨가 전은미 씨의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았다든지 또는 김대곤 씨가 무상임차인이라는 그런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다든지 하는 여러 보험 사항들을 깔고 대출을 승인해 줬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위험한 사항은 하나도 없으며 현재 시세 대비 약 5억 가까이 떨어져 있는 물건으로 아주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2일 날 무조건 낙찰이 될 것이고 입찰 금액에 따라서 최소 1,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바로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날 경남권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위 물건들의 입찰 기일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